외부에서 하든 내부에서 하든 관계없이 모든 걸 다 중단하는 거죠, 지원을. 빙상연맹도 그렇고 선수단 전체가 크게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원이 진천 선수촌에서 쫓겨났습니다. 발단은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임효준 선수가 여자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훈련 도중에 후배 바지를 벗겼습니다. 피해 선수는 성추행이라고 신고했고 선수촌은 집단 기강회의다 이렇게 판단해서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팀 전원을 선수촌에서 퇴출시킨 겁니다. 임 선수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를 했는데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파벌 싸움과 왕따 논란, 또 승부 담합 파문에 이어서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이번 동성 성추문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빙상계, 왜 일어난 건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17일이라고 그래요. 네. 진천 선수촌에서 그 남녀 쇼트트랙 선수단이 네. 그 실내 암벽 등반 훈련, 체력 훈련이네요. 예, 그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을 하다가 네. 아마 이제 이동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물론 공식 훈련을 하고 있던 중인데 네. 그 잠시 휴식 시간에 아마 이 선수들이 또 다시 그 암벽을 올라가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랬는데 임 선수의 후배인 이제 황 선수가 먼저 이제 그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임효준 선수가 네. 뒤에서 밑에서 말이죠. 그 엉덩이 쪽에 그 바지를 잡아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위에 올라가려고 손을 위를 잡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예, 무방비 상태가 돼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전원 선수들이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있었고요. 거기다 여자 선수들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느꼈을 황당함과 모욕감 이런 것들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황 선수가 이제 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네. 감독에서 연맹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원을 한 달간 선수촌에서 이제 퇴촌시키기로 했다,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피해 선수가 뭐 임효준 선수는 장난의 의도가 네, 있었다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있는데 사실 피해 선수는 수면제 먹고 잠들 정도로 실제로 이게 17일이니까 충격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17일이니까 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 동안에 아마 두 선수를 좀 화해시키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늦게 드러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당한 피해자 황 선수가 상당히 수면제까지 먹어야 잠이 들 정도로 심각한 어떤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또 문제를 또 피해가 있으니까요. 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난치고는 사실은 단순히 장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물론 지금 임 선수가 뭐 장난으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또 지금 뒤에서 엉덩이만 조금 보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그 황당함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었다면은 또 바로 이제 추스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달려 있는 상황. 예,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 때와 장소를 잘 못 맞추면 경거망동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항상 이제 그렇습니다. 자, 임효준 선수 뭐 사실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적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임효준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네. 거기서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도 따고 예, 그다음에 500m에서는 동메달을 동메달도 땄고요. 따고, 이 황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은메달을 땄었어요. 그 500m에서.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3월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임효준 선수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야말로 대표 선수인데. 네, 그리고 이제 피에르 황 선수 같은 경우는 또 500m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쌍두마차입니다. 이 남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한 차례 선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친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또 계주를 같이 계주 합니다. 멤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친한 건 사실인데 그 친하다는 것이 말하자면 장난으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장난치고는 저런 장난은 사실은 뭐 평소에도 잘 안 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 상황이 아주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또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선수촌에서 지금 당사자 그 가해자만 쫓아낸 게 아니고 뭐 코치까지 다 지금 전원 그렇습니다. 퇴출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항상 그 뭐 군대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기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저와 같은
어떤 장난, 또 심한 장난, 아니면 뭐 장난이 아니라 하나의 저거는 뭐 성추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또는 모욕을 준 것이고요. 저거는 분위기 속에서 잉태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훈련하는 중이 공식 훈련 그렇죠. 하는 공식 훈련 기간 시간이었는데 중이고 이런 자기들끼리 있는 것도 얘기가 아니고 또 그냥 여자 기다. 선수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원을 뭐 퇴출시키고 한 달 동안 이제 인권 성교육 뭐 인권 교육 이런 네. 것도 받게 하겠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진 감독도 역시 모두 반성해야 되고 저 기강이 왜 이렇게 흐트러졌는지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극약 처방을 내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왔기도 했고 또 그 우리 국민들도 이 선수들을 보고 환호하고 응원하고 이런 대상인데 자기 자리를 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빙상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더군다나 뭐 스포츠에서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실은 주목되는 분야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주목되는 만큼 그만큼 이제 행동 거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빙생연맹에서 네. 7월에 이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징계를 네.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2월에는 김건우 선수라고 한체대 1학년인데요. 네. 이 선수가 뭐 여자 숙소에 물론 여자 그 선수가 좀 도와줘서 들어갔다고는 합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여자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또 퇴출을 당한 경우도 그것도 있었고, 징계를 받은 예, 거죠. 징계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많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저 왕따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것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토리노 동계올림픽 같은 거 그 준비할 때 말이죠. 그때는 남자 선수가 안현수 선수죠. 네. 남자 선수가 남자들하고 같이 훈련을 못 하고 여자 선수랑 같이 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왕따. 또 왕따 당해가지고 여자부에 진선유와 변천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이 선수들은 또 다른 여자 선수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남자 선수와 같이 연습을 하고 네. 그러니까 왕따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체대와 비체대 간의 파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노선영 선수 그래가지고 팀출 그 왕따 논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것도 계속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 네, 2010년에는 또 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소위 나눠먹기, 종목별로 나눠먹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고교 선수 같은 경우 그 애는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대학가 하려고 했죠 말이죠. 가위바위보로 등수를 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파벌 논란, 왕따 논란, 또 승부 담합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죠. 메달 받친 건 좋은데 네. 이렇게 쇼트트랙 특히 쇼트트랙 종목에서 이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또 더 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되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없어질 수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만 이기면 세계 나가서도 이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기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럼 이제 암암리에 사실은 경쟁의 모습이 왕따로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승부 담합으로 나타난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세계 나가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일종의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건전한 자부심이 아니라 말하자면 잘못된 이런 어떤 그런 자만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부심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금메달 땄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그렇죠. 않냐 이런 어떤 거군요. 소위 연예인병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빙상 경기 같은 경우는 빙상장을 확보를 해야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빙상장을 확보하려면 유력한 어떤 감독이라든지 이런 권한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네, 것들 때문에 한 체대, 비한 체대 아니면 또 A파, B파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 나름대로 상대방을 왕따시키고 뭐 또 양측이 담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좀 근본적인 네. 해결책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관한 소식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판결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죠. 네,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입니다.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집행유예. 예, 그다음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입니다. 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요. 이것도 집행유예. 네, 안종범 경제수석이죠. 네. 여기는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예, 실형은 없었죠. 네. 내용은 뭐냐면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혐의였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혐의는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행유예가 나오게 된 것이 네. 이 이병기 전 실장이라든지 조윤선
전석이 직접 이렇게 방해를 한 것은 아니다. 직접 방해를 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도록 하는 그런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혐의가 있다. 근데 지시를 한 거하고 실제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가가지고 직접 방해를 할 수는 그건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거고요.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유죄는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근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항상 그 법리적으로 성립하느냐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범죄 사실에 공소장에 기재된 것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이 법리적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는 이제 성립했다는 건데 거기서 얘기한 대로 사실 직접 방해와 뭐 간접 방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분명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이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이제 방해하는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 작성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내지는 이제 또 직접적으로 불러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해수부 공무원들도 사실은 처벌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은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상급법원에 올라간다면 이 법리적인 논쟁과 네. 그다음에 사실적 쟁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부는 이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이 세월호 특조위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원인과 이유를 밝히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데 네. 그렇게 청와대 차원에서 방해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은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형이 안 떨어진 결과를 보고 지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실신을 한 분도 있고요.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상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